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비타민 B2, 즉 리보플라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B3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B3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요. 제목은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인데요. 이분은 노화와 유전의 세계 최고 권위자이고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인물이에요. 책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늙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여기는데 이 싱클레어 박사는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질병이며 노화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은 치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노화를 지연하고 중단하고 역전시킬 수 있으며 노화만 해결하면 모든 장애와 질병에서 벗어나 누구나 건강한 장수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장수의 비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NAD 수치를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NAD가 그럼 뭐냐? 이거는 N은 니코티나마이드, A는 아데닌, D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항산화 효소예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럼 NAD가 세포 속에서 어떤 일을 하길래 이 수치를 올리는 것이 장수의 비법이라고 하느냐? NAD는 우리 몸에서 첫째 항산화 작용을 하고 두 번째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우리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손상된 DNA를 복구해 준다. 네 번째는 각종 염증, 노화, 신진대사, 세포 자살에 관여한다. 이 세포 자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세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자살해서 죽거든요. 그리고 새 세포가 또 생성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이 세포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암이잖아요.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해요. 끝없이. 그래서 그 주변 세포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자기는 증식하고 이게 바로 암세포인데 이 세포의 자살을 도와주는 역할을 NAD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NAD 수치가 감소하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또 손상된 DNA가 복구도 잘 안 되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감소하느냐면 5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으로 감소가 된다고 해요. 이 싱클레어 박사는 장수의 비법으로 NAD 수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NAD 전구체를 복용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NAD 전구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NAD로 변하는 물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NAD 전구체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니코틴아미드 리보사이드라고 하는 NR 약자로, 두 번째는 니코틴아미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약자로 NMN,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비타민 B3가 있어요. NR이나 NMN도 영양제 형태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가격이 이 비타민 B3에 비해서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B3가 나머지 두 개의 전구체보다 훨씬 더 쉽게 복용을 할 수가 있어요. 비타민 B3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노화와 관련된 비타민이 바로 이 비타민 B3예요. 비타민 B3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론이 길어졌네요. 비타민 B3의 이름은 니아신 또는 나이아신이라고 부르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도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이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데 이 B3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고 있어요. 인체에서 이제 하는 역할은요. 첫 번째 비타민 B1이나 B2와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에 관여해서 에너지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혈관을 확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압이 낮아지겠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수치는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과 중성지방 수치는 낮춰주는 역할도 해요. 특히 이제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이나 뇌에까지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몸의 순환을 개선시켜서 즉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번째는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즉 보습 효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NAD의 전구체로서 우리 몸에 흡수되면 NAD로 전환이 되는 거죠. 비타민 B3가 결핍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가벼운 결핍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피로, 냉증, 우울증 등이 있고요. 결핍이 계속되면 혀와 입 또는 위장에 염증과 빈혈, 구토가 발생하고 이제 심한 결핍이 되면은 펠라그라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펠라그라는 무슨 병이냐면은 일단 처음에 피부에 염증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설사로 이어지고 치매로 이어지고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병인데 주로 이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발병을 한다고 해요. 이 옥수수 안에 들어있는 나이아신은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 발병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펠라그라 병은 거의 없다고 해요. 이 비타민 B3의 부작용으로는 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혈액이 많이 흘러서 홍조, 즉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한두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뭐 더 이상의 어떤 증상은 없어서 부작용까지는 아니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혈압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혈압인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인데요. 고용량 복용 시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해요. 한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한 처방약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고용량 요법이 간 독성을 야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고용량 요법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간 독성은 500mg 이상을 복용할 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섭취 상한선이 나이아신 형태로는 35mg, 나이아신 아미드 형태로는 100mg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00mg이나 되는 많은 양을 복용하지는 않으니까 일반인은 뭐 부작용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비타민 B3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육류, 어류, 계란, 콩, 곡물 등에 들어있고요. 여드름을 포함해서 여러 피부질환, 의약품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특히 미백 크림에 사용되는데 이 미백 효과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인증이 됐다고 해요. 그 밖에도 이제 피부에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습 성분으로도 사용되고요. 이 피지선에서 우리 분비되는 피지의 양을 조절해주고 피지가 피부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해서 모공이 막히는 것을 방지해주고 모공 컨디션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비타민 B9는 몸의 대사와 생리 활성에 꼭 필요한 물질로서 마치 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들도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8가지가 들어있는 복합체로 복용할 것을 권해드려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에는 B5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